25년 6월 3일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내 집 마련 고민하고 있던 분들, 이제는 매수를 해야 되나? 아니면 전월세 살면서 기회를 봐야 될까? 고민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치솟은 물가, 팍팍한 살림에 모아놓은 종잣돈은 부족하고 무조건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내 집 마련 할지 말지 결정하기 전에 청춘부동산에서 말씀드리는 내 집 마련해야 하는 세 가지 이유 확인하고 결정하세요. 이 영상만 시청하시면 내 집 마련 고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내 집 마련해야 하는 세 가지 이유 말씀드리기 전에 현재 부동산 시장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귀신같이 서울 아파트 값은 급등하고 있습니다. 현재 규제지역, 토지거래 허가제 지역인 강남 3구, 용산구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인 마포, 성동구, 강동구 계속해서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과거부터 부동산 시장에 격언과 같은 말이 있죠. 보수 정권에 사서 진보 정권에 팔아라. 좌클릭, 우클릭, 어디가 더 낫다는 것이 아니라 팩트만 봤을 때 언제 집값이 많이 올랐는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노무현 정권 때 한 번, 문재인 정권 때는 크게 두 번, 지속적으로 아파트 가격은 상승했습니다. 서울 수도권은 당연하고 지방까지 상승했는데요. 노무현 문재인 정권 때 규제는 강했지만 서울 아파트 가격은 57%, 문재인 정권 때는 서울 아파트 가격 62% 상승했습니다. 평균적인 수치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는 아파트는 2배 이상 올랐다고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서울 수도권 아파트 집값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내 집 마련 해야 하는 세 가지 이유 꼭 들어보고 내 집 마련 할지 말지 결정하세요. 첫 번째 이유는 유동성과 금리입니다. 대통령이 바뀌고 정권이 바뀌면 정책 실행을 위해서 돈을 푸는 건 당연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은 총 30.5조 원 돈을 풀겠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이 중에서도 즉각적으로 민생 안정을 위해서 두 가지 포인트를 잡았습니다. 첫 번째는 민생 쿠폰 13조, 두 번째는 소상공인 채무부담 완화 1.1조입니다. 총 14.1조인데요. 그 중에서 우선 민생 쿠폰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소득 상위 10%에 한정해서는 총 15만원, 일반 국민은 15만원과 더불어 10만원 추가 지급하여 25만원, 차상위 계층은 총 40만원, 기초수급자는 총 50만원입니다. 지원 규모는 간단하게 합계로 봤을 때 13.2조 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소상공인 채무부담 완화 관련인데요.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상환 능력을 상실한 소상공인에게 채무를 소각해주거나 채무를 조정해주는 방안인데요. 총 1.1조 원 돈을 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장에 돈이 풀린다는 것은 돈의 가치가 당연히 떨어진다는 거겠죠. 물론 두 가지 정책, 민생 안정에는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런데 돈이 많이 풀리게 되면 결국에 돈의 가치는 떨어집니다. 사람들은 지금 유통되고 있는 원화보다 더 확실한 인플레이션 방어 수단을 찾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실거주 안정성이라는 장점을 가진 아파트가 그 대체제로 매력적인 자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단순하게 유동성이 풀린다고 해서 정부가 돈을 푼다고 해서 집값이 오를까요? 아닙니다. 정부가 지금과 같이 국민들에게 유동성을 즉각적으로 풀면 인플레이션이 극대화되고 이때 집값과 연결됩니다. 정부가 국민들에게 민생 쿠폰을 지급하고 소상공인 채무를 탕감해주고 이런 부분들은 집값과 다이렉트로 연결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금리까지 낮아지는 상황이라면 대출받기가 엄청나게 쉬워질 겁니다.
금리가 낮아진다는 것은 돈의 가치가 그만큼 낮아지는 건데요. 실제로 한국과 미국 기준금리를 봤을 때 2023년부터 쭉 인하됐습니다. 미국 FOMC 위원들이 기준금리 전망을 했는데요. 3월 전망보다는 6월 전망의 인하폭이 적었지만 결국 3년 동안 금리는 꾸준하게 내려갈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미국 금리가 내려가게 되면 당연히 수출 기반 국가인 대한민국의 기준금리는 당연히 함께 인하가 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대출금리는 떨어진다. 돈의 가치는 더 떨어진다.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수요와 공급입니다. 서울 아파트에 대한 전국민의 수요는 엄청납니다. 특히 강남 3구에 몰렸고 지방보다는 서울에 몰렸습니다. 실제로 실거주하지 않더라도 인플레이션 방어를 위해서 전세 끼고 사놓는 지방 부자들도 많은 상황인데요. 서울 수도권 아파트의 수요는 확실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수요는 폭발하고 있는데 서울 수도권 아파트 공급 상황은 어떨까요? 처참한 수준입니다. 서울은 2025년 강동구 올림픽파크 포레온, 동대문 이문휘경 뉴타운 공급을 마지막으로 26년부터는 공급이 정말 없습니다. 25년은 그나마 이제 강동구와 이문휘경 뉴타운 때문에 선방을 했는데 26년부터는 공급이 가뭄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과거 20년 중에 공급량이 가장 없는 상태로 돌입을 하는데요. 아파트 가격 상승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는 전세가 상승을 걱정해야 되는 정말 중요한 상황입니다. 서울 인접 지역인 인천, 경기와 함께 보더라도 앞으로 공급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고요. 수요 폭발, 공급 부족, 반드시 명심하셔야 되는 키워드입니다. 아파트 가격 상승보다는 전세 가격 상승이 아주 불가피한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안 좋은 상황이 펼쳐진다면 내가 원치 않는 곳으로 이사 갈 수도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살고 있는 보금자리를 유지하고 싶다면 진심으로 아파트 매매를 고려해야 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규제 정책입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이 오르자 정부는 규제 정책을 슬슬 꺼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사를 보시면 대출을 조여서 아파트 거래를 어렵게 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고요. 전세자금 대출을 DSR에 편입시킨다. 이 부분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기존의 전세자금 대출은 전세 대출을 받는 사람의 신용등급만 보고 적절하면 전세자금 대출을 러프하게 좀 많이 해줬습니다. 그런데 DSR로 편입된다? 이렇게 된다면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신용도 그리고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대출의 규모, 종류들을 판단해서 전세자금 대출을 엄격하게 해주겠다. 즉, 덜 해주겠다라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세자금 대출을 덜 해주면 아파트 가격에도 영향을 주는데요. 전세 가격이 오르게 되면 보통 매매가는 당연히 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세 가격의 상방을 눌러서 이제 아파트 가격 상승을 더디게 하겠다라는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토지거래 허가제. 현재 강남 상구와 용산구에 국한되어 있는데 마포 성동도 고려해보겠다라는 기사입니다. 토지거래 허가제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실거주자만 매수 가능하다. 정부의 허락을 받고 매수해라. 이런 제도인데요. 전세 껴놓고 나중에 입주가 불가능합니다.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 지방 부자들이 전세 껴놓고 사놓을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거래 허가제를 집값이 오르고 있는 마포성동에 추가 지정해서 집값을 잡아보겠다 라는 취지의 이제 규제 정책인데요.
이 규제 정책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본질적인 수단이 아닌 인위적인 수단으로 좀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마포성동 이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제로 지정했을 때 집값이 올랐기 때문에 지정하는 거겠죠. 마포성동을 지정하면 마포성동 주변 지역들은 또 어떻게 될까요? 강남 3구와 용산구가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규제를 받지 않았던 지역들의 가격이 올랐고, 그럼 그 규제받은 지역을 다시 규제시키면 그 주변 지역들의 가격은 어떻게 될지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연 규제 정책이 이번이 처음일까요? 과거 문재인 정부 때도 집값 상승을 위해서 다양한 규제 정책을 펼쳤는데요. 규제 지역은 대출받아서 집 사면 6개월 내 전입해라. 조정 대상 지역을 파주, 김포까지? 지금이랑 너무 비슷하지 않나요? 대출 조이기, 토지거래 허가제, 규제 지역 추가 확대 검토까지. 정말 과거 문재인 정권과 비슷하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23년 1월에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해제됐습니다. 원래는 서울특별시 전역, 경기 과천시, 성남시, 하남시, 광명시였는데 23년 1월 이제 아파트 가격이 고점을 찍고 하락하는, 금리가 인상되는 그 시기에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용산구 빼고 다 해제됐습니다. 투기과열지구인 강남 상구, 용산구, 토지거래 허가제까지 필요하기 때문에 실거주자 아니면 매수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실제로 지금 강동구, 성동구, 마포구 앉은 자리에서도 1억씩 고가가 오르고 매도자가 매물을 걷어들이기도 하고 실거래 찍히는 건 신고가고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강동구 그리고 마포구, 성동구 말고도 광진구, 동작구, 영등포구, 사실 주변 지역들의 대장 아파트 같은 경우는 가격이 정말 많이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오르면 누르고, 누르면 규제받지 않고 있는 주변 지역이 오르고, 그러면 그 지역을 다시 규제로 누르고, 악순환의 반복입니다. 그래서 규제 정책은 결국 아파트 가격 상승이라는 불을 끄기 위한 일시적인 방법에 불과합니다. 지금까지 내 집 마련해야 하는 이유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 3가지만 기억하시고 지금 내 집 마련해야 될까 고민되신다면 결정하시는데 걱정 덜어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유동성 증가와 금리 인하, 3에서 5년간은 막을 수 없는 상수입니다. 두 번째, 수요 폭발, 공급 부족, 앞으로 5년간 막을 수 없는 상수입니다. 세 번째, 규제 정책으로 인한 서울 전역의 아파트 가격 상승, 풍선 효과, 앞으로 변경될 수 있는 변수입니다. 그러나 아파트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본질적인 원인은 방금 앞서 말씀드린 2가지입니다. 유동성 증가와 금리 인하, 수요 폭발과 공급 부족. 이 2가지는 상수, 3에서 5년간은 피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 집 마련 할까 말까 고민되신다면 이 영상 보시고 결정하시는데 큰 도움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